여러분, 양치 하루 3번 하시죠? 치실도 쓰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도 받는다는 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치아가 점점 시리다. 잇몸이 내려앉는 것 같다. 이가 자주 부러진다. 이런 증상 겪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혹시 문제는 좋은 습관이라고 믿고 있는 그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는, 하지만 치아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는 습관 5가지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몰랐는데 나도 매일 하고 있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세요. 첫째, 양치를 세게 하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게 닦아야 깨끗하지. 잇몸까지 빡빡 문질러야 개운하지. 하지만 이건 치과 의사들이 가장 자주 말리는 습관입니다. 치아 표면을 감싸고 있는 에나멜, 그리고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잇몸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약합니다. 너무 강한 힘으로 양치를 하면 에나멜이 마모되고 치아 뿌리 부위가 점점 파이게 됩니다. 잇몸도 점점 뒤로 밀리면서 뿌리가 드러나 시리거나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잇몸이 자연스럽게 내려앉기 때문에 이런 손상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내려간 잇몸은 다시 올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치과 전문의들은 칫솔을 부드러운 걸로 바꾸고 칫솔모를 치아와 잇몸 경계선에 45도 각도로 대고 흔들듯이 부드럽게 닦는 걸 권합니다. 힘을 주기보다 가볍게 쓸어내듯이 닦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칫솔모가 금방 퍼진다면 양치 방법이 잘못된 거다. 양치는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식사 후 바로 양치하는 습관입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양치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입안을 바로 깨끗하게 해야 충치를 막는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 오히려 치아를 망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특히 과일이나 김치, 주스처럼 산성이 강한 음식을 먹은 뒤에는 입안이 잠시 산성 환경으로 바뀝니다. 이때는 치아 표면을 감싸고 있는 에나멜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양치를 하면 이미 약해진 에나멜을 더 세게 마모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충치를 막기 위해 양치한 행동이 오히려 충치와 마모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치과 의사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식사 후에는 일단 물로 입을 헹구고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양치를 하라. 특히 위산 역류나 과일, 식초 같은 산성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이 30분의 여유가 치아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식후 3분 이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입속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온 뒤에 양치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습관입니다. 셋째, 같은 순서로 양치하는 습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매일 같은 방향, 같은 순서로 양치하고 계시진 않나요? 예를 들어, 늘 오른쪽 어금니부터 시작해서 왼쪽 위로, 다시 아래로 이런 식의 반복적인 루틴 말입니다. 겉보기엔 나쁜 습관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항상 똑같은 루틴으로 양치를 하게 되면 특정 부위만 더 열심히 닦고 다른 곳은 소홀히 넘어가게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건 우리 뇌가 익숙한 행동일수록 자동 모드로 처리하기 때문인데요. 처음엔 꼼꼼하게 하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일부 구역을 대충 지나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오른쪽 어금니부터, 내일은 왼쪽 앞니부터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꾸면 신경을 쓰게 되면서 양치도 더 꼼꼼해집니다.
치아는 한두 개만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치아를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하죠. 그러니 무의식적인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부터는 양치 순서 바꿔보는 거 어떨까요? 넷째, 치실을 잘못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쓰는 건 분명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치아를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치실을 너무 빠르게 넣고 빼거나 잇몸을 세게 찌르듯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무심코 치실을 밀어 넣으면 잇몸 사이가 찢기거나 잇몸 뿌리 부위가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잇몸에 반복적으로 자극이 가해지면 결국 염증이 생기고 잇몸이 줄어들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치실 쓰면 피가 나요. 그래서 안 해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건 치실이 나빠서가 아니라 잘못 쓰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치실을 치아에 감싸듯 시자 형태로 살짝 넣은 다음 치아 옆면을 따라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것. 힘을 주지 말고 미끄러지듯 천천히.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오히려 칫솔보다 더 개운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치실을 쓰는가 보다 치실을 바르게 쓰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치과 검진을 미루는 행동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치과에 다녀온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1년 전? 아니면 2년 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지 않은데 굳이 갈 필요 있나요? 통증도 없고 불편한 데도 없는데요. 하지만 이게 가장 무서운 착각입니다. 치아와 잇몸 질환은 초기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잇몸이 서서히 내려앉고 치아 사이로 음식물이 자주 끼고 시린 증상이 조금씩 시작될 때쯤이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잇몸뼈가 점점 얇아지고 치아 뿌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잡아내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들은 6개월에 한 번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을 권장합니다. 스케일링은 단순히 치석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 부위를 관리하고 잇몸 질환을 조기에 막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불편해서 가는 병원이 아니라 불편하지 않을 때 다녀야 하는 곳. 그게 치과입니다. 나는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습관 모두 우리가 좋다고 믿고 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양치를 열심히 했는데, 식사 후 바로 닦았는데, 치실도 썼는데,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양치를 너무 세게 하면 에나멜이 마모됩니다. 둘째, 식사 직후 양치는 오히려 치아를 약하게 만듭니다. 셋째, 항상 같은 순서로 닦으면 일부 치아만 관리하게 됩니다. 넷째, 치실을 급하게 쓰면 잇몸에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치과 방문을 미루면 조기 치료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 5가지 습관 중 혹시 한 가지라도 내 얘기다 싶은 게 있으셨다면 오늘이 바꾸는 첫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아는 다시 자라지 않는 조직입니다.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고 치아 하나 잃는 순간 씹는 즐거움도 말하는 자신감도 건강한 삶의 질도 서서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는 평생의 자산입니다. 당연해서 놓쳤던 습관들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에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건강하게 다시 청춘처럼 다시 청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